대통령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헌법적 명령을 어기고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그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지금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 104명에게 각각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것이었죠. 자, 이 판결은 법조계에서도 다소 의외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8년 전 국민 4천여 명이 박근혜를 상대로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 2심, 3심 모두 패소했었거든요. 윤석열 측 역시 설마 하는 마음으로 간단한 의견서만 냈다가 판결문을 받아보고 뜨악했을 겁니다. 아이고, 그 표정을 누가 촬영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서 특검에 맞서서 변호인 선임도 안 했던 윤석열이 이것만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다른 결정을 내린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결정이라면 박근혜 때는 전부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가 이번엔 1심에서 지급하라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윤석열에 한해서는. 왜 달라졌을까? 첫째, 비상계엄의 위헌성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박근혜 사건은 국정농단이었는데 복잡한 사안이 얽혀 있고 파면 이후에도 형사재판에서 법적 책임이 다투어지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국정농단으로 국민 여러분이 무슨 손해를 보셨습니까? 무슨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이런 또 반문이 판사들 사이에서는 설득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상 요건인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앙지법 판결문도 보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으면 물론 그 징후조차 없었다. 이런 문장이 명시될 정도였습니다. 헌법을 논란의 여지 없이 제대로 어긴 것으로 법원은 본 것입니다. 두 번째, 국민 기본권 침해가 훨씬 직접적이었습니다. 박근혜 사건 당시에는 일반 시민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의 포고령은 모든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법원은 국민들은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공포와 불안,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제가 이 몇 달 동안 이물감 때문에 고생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사실은 윤석열이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내란이 성공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불안, 공포 때문 아닐까요? 저도 이 소송에 동참할 생각인데 아예 진단서를 첨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명백해지겠지요. 자, 세 번째, 대법원 판례의 변화도 결정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국민 개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어요. 대법원의 그 판례가. 그런데 2022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긴급조치 구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예, 여러분, 긴급조치 구호 박정희 때 내려진 것이죠. 유신헌법 제정과 함께 긴급조치가 발동이 됐는데 이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를 박탈당한 분들이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중앙지법은 이번 판결에서 이 판례를 인용하면서 비상계엄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일반 국민도 배상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번 판결은 곧바로 전국적인 소송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시민단체가 1인당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2,700명이 넘는 시민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이 소송 비용을 내고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현과 박안수, 이 사람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지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한 소송도 제기될 예정입니다.
물론 법적 절차를 두고 이 말 저 말이 나옵니다. 윤석열이가 항소를 제기했고 강제 집행정지 신청까지 내면서 맞서고 있는데 항소심에서는 비상계엄이 국민에게 실제로 어떤 정신적 피해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 피해를 어떻게 입증했는지에 대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데요. 전문가들은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없진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워낙 명확하게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는 판단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자, 국민들이 소송의 승리, 패배 이걸 따지지 않고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의 개인 재산이 약 7억에 불과해서 어쩌면 모두가 위자료를 받아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민들은 비상계엄 같은 무도한 일은 다시는 꿈꾸지 말아라 라는 준엄한 경고를 윤석열에게 보내기 위해서 또 앞으로 권력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호주머니를 털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응징의 감정이 강한지 윤석열의 재산이 소진된다 그럴 경우 윤석열의 영치금까지 가압류하겠다 이런 의지에 불타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위자료 문제를 넘어섭니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어디까지 막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권력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최종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내려질지 우리 사회 전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